저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27살이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박민수와 약혼한 지 이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키 180에 잘생긴 외모, 대기업 과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줬죠. 소영아, 너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 결혼하면 평생 소중하게 지켜줄게. 달콤한 말들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부모님들도 민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민수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저런 사위 얻으면 든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약혼 후부터 민수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은근히 말리려 했어요. 소영아,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애들이 너를 질투해서 이상한 말 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졌어요. 제 핸드폰을 자꾸 보려고 하고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것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남자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오해받을 수 있잖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사로서 당연한 업무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민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민수는 요즘 들어 저에게 비밀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저 멀리 두고 통화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면서도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바꾸곤 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결혼을 앞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 한재호 씨랑 상담하는 거야? 한재호 씨는 저희 반 학생 한준이의 아버지입니다. 준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학습 부진에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상태라 자주 상담이 필요한 아이였죠. 네, 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요. 아버지와 함께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일은 학교에서만 하면 되잖아. 굳이 따로 시간 내서 만날 필요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민수야, 교사의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 상담이야. 특히 준이 같은 경우는 알겠어, 알겠다고.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민수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살짝 뒤에서 봤는데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글자가 작아서 자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열정적으로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뭐 써? 제가 물어보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 회사 업무 처리하는 거야. 야근 대신 집에서 하고 있어. 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회사 업무라면 왜 그렇게 당황스러워 할까요? 다음 날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살짝 컴퓨터를 봤어요. 인터넷 기록을 보니 진짜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 자주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왜 저에게 숨기는 걸까요? 민수의 거짓말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장이 구겨지지 않았고 피곤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 요즘 야근 많이 하나요? 저희는 요즘 한가한데. 저는 당황해서 대충 넘어갔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야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민수 회사 앞까지 가봤어요. 오후 6시쯤 회사에서 나오는 민수를 봤습니다. 야근한다고 했는데 일찍 퇴근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갔죠. 민수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남자들만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도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저에게 숨기고 있던 모임이 이거였나요? 저는 카페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도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야근 어땠어? 아, 정말 힘들었어. 거의 10시까지 일했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8시 반에는 카페에서 나왔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모임이 뭐기에 숨겨야 하는 걸까요? 민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참석하고 있던 모임은 진짜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결혼한 남성들을 봉봉남이라고 조롱하면서 아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닉네임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완벽한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제게 대한 글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약혼자가 남자 학부모랑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의심스럼. 교사들이 불륜 많이 한다던데 견제해야겠음.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함. 내 약혼자도 결혼하면 교사 그만두게 할 예정. 약혼자 집안이 좀 그래. 시골 냄새 나고 교양 수준이 우리 집이랑 안 맞음. 그래도 얼굴이 예쁘니까 참아주는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민수가 쓴 글인가요? 저를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더 끔찍한 건 제 가족에 대한 글들이었어요. 약혼자 아버지가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좀 창피함.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인데 격이 안 맞는 느낌. 아버지는 3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을 가족같이 돌보시는 분이에요.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우신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내면적 가치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오직 겉으로 보이는 규모와 체면만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민수의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민수가 너무 교묘하게 숨겨왔던 거죠. 민수의 온라인 활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저와의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있었어요. 약혼자 길들이기 프로젝트 진행 중. 1단계는 친구들과의 만남 차단하기. 슬슬 효과 나타나는 중. 2단계는 직장 그만두게 하기. 결혼 후 임신 핑계 대면 쉽게 그만둘 듯. 3단계는 경제권 장악. 월급 통장 압수하고 용돈제 실시 예정. 민수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조종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수는 저와 약혼한 상태에서도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 소개팅 나갔는데 약혼자보다 예쁜 애 만남. 고민되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니까 다른 여자들도 계속 만나볼 예정. 현재 약혼자 말고 더 좋은 조건 나오면 언제든 바꿀 각오됨. 저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민수에게 저는 그냥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건 이런 글이었어요. 약혼자가 가끔 의심스러운 행동하면 바로 추궁해야 함. 여자들은 죄책감 느끼게 하면 금방 굴복함. 민수가 저를 의심하고 간섭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통제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3년 동안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제 가족에 대해 쓴 글들을 더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글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약혼자 어머니가 촌스럽고 교양 없음. 시골에서 올라온 티가 너무 남. 우리 어머니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 수준이 다름. 어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가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구며 저와 동생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에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신 따뜻한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민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도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고, 민수가 올 때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며 기뻐하셨죠. 소영아, 민수는 정말 좋은 청년이구나. 예의도 바르고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몰라요. 민수를 아들같이 여기시면서 결혼을 정말 기대하셨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뒤에서 조롱하고 있었어요. 약혼자 부모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부담스러움. 시골 사람들이라 격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중. 결혼식 비용도 우리 집이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음. 상대방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민수 부모님은 분명히 결혼 비용을 반반씩 내자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이런 글이었습니다. 약혼자 집에 갔더니 닭냄새 같은 게 나서 역겨웠음. 역시 촌사람들이라 그런가. 우리 집에서 닭냄새가 난리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깔끔하고 정갈하게 집을 관리하시는데 민수가 그냥 편견으로 그런 글을 쓴 거였어요.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민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위선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저는 민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민수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사실 좀 그래요. 과장 김철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회의할 때도 여직원들 의견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특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직원들한테는 반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직원들이 야근하면 여자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다른 동료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민수가 평소에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인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민수의 온라인 활동이 허풍이 아니라 진짜 그의 신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직원 한 분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수 씨가 약혼자 얘기를 할 때도 좀 이상해요. 우리 약혼자는 내 말을 잘 들어서 키우기 쉽다는 식으로 말해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또 다른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다른 여성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 신입사원 여직원이랑 자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점심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커피 마시고. 민수는 저와 약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서 민수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진짜 남자들의 모임 오프라인 모임에 몰래 가보기로 한 거예요. 모임 장소인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민수와 다른 남성들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카페 안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제 앞에서는 점잖고 배려심 많던 민수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남성들과 함께 웃으면서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만하고 비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성들 사진을 보면서 외모 품평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민수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스트레스를 다 풀고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소영아, 오늘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내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여성 혐오 모임에 다녀온 거면서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저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척, 다른 곳에서는 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이중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민수에게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저와 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수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응, 뭔데? 결혼 준비 때문에.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진짜 남자들의 모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 모임 말이야. 완벽한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거.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소영아, 그건 내가 다 봤어. 내가 나에 대해 쓴 글들, 우리 가족을 조롱한 글들, 다른 여자들과 만난다는 글들까지. 저는 미리 프린트해둔 민수의 글들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내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글을 쓰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아, 이건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어. 진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스트레스 해소. 그럼 나를 길들이기 프로젝트라고 한 것도 스트레스 해소야. 다른 여자들과 소개팅 나간 것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조롱한 것도 스트레스 해소라고 할 거야.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3년 동안 사귀면서 내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어. 아니, 너무 교묘하게 숨겼구나.
저는 약혼 반지를 빼서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결혼은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려야겠어.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소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 민수야.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가족을 모독하고 다른 여자들과 만나면서 이게 사랑이야? 민수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 얘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여성을 혐오하고 비하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과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화가 난 표정으로 변한 거예요. 야, 한소영.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양보하고 맞춰줬는데. 드디어 민수의 진짜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 집안 수준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아니면 너 같은 애 누가 받아줄 것 같아. 이게 민수의 진짜 생각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이제야 솔직해지네.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민수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니까요. 민수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됐어. 이제 끝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헤어진 후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정말 실망스러워 하셨지만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런 사람과 살았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현명하게 판단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민수의 여성 혐오 커뮤니티 활동은 결국 그의 직장에도 알려졌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되어 민수는 좌천되었고 그 커뮤니티도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학생 준이의 아버지 한재호 씨와 좋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재호 씨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파더였습니다. 처음에는 준이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점점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이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재호 씨는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소영 선생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호 씨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민수와의 관계를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재호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와 재호 씨는 결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죠. 준이도 저를 엄마처럼 따라주었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민수와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